이번 영상은 도움치료사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까 해요. 저는 처음에 제가 도움치료사가 된다고 했을 때 너무 당황했어요. 나를 어떻게 믿고 내가 무슨 짓을 할지 알고 이 치료 현장에 함께 참여를 시켜주시는 거지? 라고 해서 막막한 거예요.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랬어? 안녕하세요. 즐거운 그라이아에 놀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도움치료사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까 해요. 주 치료사가 아닌 치료를 같이 도와주는 입장에서 참여하시는 치료사를 도움치료사라고도 하고 보조치료사라고도 하고 또 동등한 위치라면 공동치료사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받지 않는 임상실습생 혹은 자원봉사자부터 페이를 받고 하는 보조치료사 혹은 공동치료사까지 포함해서 오늘은 도움치료사라는 이름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저는 처음에 제가 도움치료사가 된다고 했을 때 너무 당황했어요. 나를 어떻게 믿고 내가 무슨 짓을 할지 알고 이 치료 현장에 함께 참여를 시켜주시는 거지? 라고 해서 막막한 거예요.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랬어? 무슨 짓을 봐봐요. 이게 연극 치료잖아요. 그러면 연극적인 상황 안에서 뭐 즉흥극도 벌어지고 그 변수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디렉션이 처음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 역할도 너무 궁금하고 이 안에서 내가 무슨 역할로 참여해야 되는지 그 포지션도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딱히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구나. 선생님 원하시는 대로 느낌 가시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선생님 오늘은 관찰만 하세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녹음해서 잘 기록해서 오늘 제가 못 본 부분을 잘 전달해줘야 된다 이렇게 역할을 부여해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선생님이 제가 주치료사일 때 도움치료사로 들어온 적 있잖아요. 그때 경험 여쭤봐도 될까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상황은 사실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어려웠었는데 선생님 같은 입장에서는 참여자의 심리적인 문제를 촉진하는 역할로서 같이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역할이 주어진 연기를 하잖아요. 즉흥극을 한다든지 뭘 하는 게 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극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도움치료사 역할을 했을 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극화하는 게 명확하셨고 상상하신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좀 더 정보를 알려주세요 아니면 저한테 모르겠으면 더 물어봐라 많은 가이드라인과 정보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할 때는 되게 편했어요. 편하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그래서 정리할 때도 이런 흐름으로 가셨구나가 눈에 보여지고 하기 전에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오늘 어떤 이유로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한다 이 정도 얘기를 짧게 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뭔가 정해주진 않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갈 거야. 근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게 그때 참여자가 어떠한 심리 상태인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목표만 알고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흐름을 탔었던 것 같아. 근데 명확하게 오늘은 어떤 작업으로 뭘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시간을 꼭 가졌고 그날 딱 그거 하려고 했는데 못하는 날은 그것 때문에 못했던 거 한번 물어봤던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이 이 사람한테는 이게 필요해서 이랬었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되게 굉장히 도움을 받았던 그랬던 입장이에요. 그리고 궁금한 게 선생님께서는 도움치료사가 치료 현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주로 하기를 바라시는 게 있는지 그야말로 치료에 도움을 주기를 바라죠. 우리가 극화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둘이서만 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움치료사가 한 명 혹은 뭐 더 많은 자원이 풍부할 땐 2명 이상 들어와 주시면 극 활동을 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도움치료사에게 제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일종의 집단을 형성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참여자가 저하고만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어떤 극적인 구조 안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반응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3명 혹은 4명이지만 작은 집단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자기를 도움치료사를 통해서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해 주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기대하고 또 하나는 사실 도움치료사가 들어오는 거는 주치료사한테 마냥 좋기만 하진 않잖아요. 네,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 부담이 제가 기대하는 효과 중에 하나거든요. 내 작업을 나 말고 누군가가 거리를 두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주치료사한테 주는 무게와 주치료사한테 주는 어떤 이점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도움치료사가 반 정도는 참여자로 들어오는 거죠. 그거를 기대하기도 하고. 근데 어디에서 적극적인 참여자 역할을 한다고 무슨 책에서 쓰셨던 기억이 나기는 해요. 도움치료사가 적극적인 참여자
역할을 그치, 그치. 한다. 도움치료사로 인해서 어려웠던 혹시 경험이 있으세요? 도움치료사의 이슈가 참여자의 이슈보다 조금 더 클 때 적극적인 참여자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의 이슈를 더 다뤄줘야 되나? 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 만한 도움치료사가 오는 경우는 좀 당혹스럽긴 해서 말을 해주기는 해. 끝나고 나서 여기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만 여기까지만 이슈를 나눈다든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심리적인 환경 안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자의 역할을 우리가 바라다 보니까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솔직하고 진실되게 다가가다 보니까 이제 훅 들어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컨트롤도 사실 치료사의 역할이긴 그렇죠. 하죠. 도움치료사가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느껴졌던 그런 포인트도 혹시 너무 있으세요? 많죠. 저는 너무 연기를 잘해서 감명받은 적이 있거든요. 확실히 배우 출신 선생님들이 잘 살려줘요. 어르신 작업에서 심청전 이런 거 하는데 그냥 저 별거 없었어요. 이제 심청이가 물에 뛰어드는 장면입니다. 이걸 보여줍시다. 이렇게 했는데 심청이가 아버님께 작별을 고하고 소녀 뭐 절절하게 대사를 하면서 물에 뛰어드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순간에 폭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예를 드니까 내가 떠오른 선생님이 계세요. 제가 어떤 참여자하고 바리대기 작업을 할 때 그때 그 바리대기를 여러 회기에 걸쳐서 극화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깊어지고 참여자가 거기에 자기의 깊은 감정을 담아낼 수 있게 연기적으로 도움을 되게 많이 주셨던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정말 보석 같죠. 저도 보면서 약간 치유받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건 기억에 되게 오래 남아요. 저도 연기 잘하는 사람이 좋기는 하죠. 근데 이제 걸리는 건 저도 연기 전공이 아니고 연기 전공이 아니신 분들이 고민이 나랑 비슷해. 연기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양성 과정에 있다 보면 진짜 같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능력치가 없는데 내가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얘기가 조심스럽지만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나 끼가 좀 있는 사람들은 분위기를 확 올리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기는 돼요. 저는 발달장애 성인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연기를 잘한다고 해도 동극처럼 막 유치하게 하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걸 기가 막히게 살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연기를 잘하고 그걸 분위기를 띄우면 아무리 지능이 낮으신 분들이더라도 순간 몰입해서 그게 들어와가지고 그거에 맞는 대응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느꼈을 때 이런 도움치료사가 계속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 작업이 굉장히 재밌고 여기 참여하고 계신 참여자분들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근데 나는 그게 연기 기술의 문제하고는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기를 전공했다 안 했다 보다 그냥 그 인물로서 얼마나 진심으로 깊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중력과 몰입. 그래서 그거는 좀 전공하고는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 도움 또 받았던 게 청소년 집단 할 때 저는 이걸 막 정리하고 이끌어가야 된다는 생각에 개개인으로 만나기가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되게 관계 맺음 잘 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너무 관계 형성이 잘 돼서 그렇게 얻은 그 친구에 대한 정보 같은 걸 저한테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고맙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도움치료사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임상 저희는 실습 선생님이라고 지금은 바꿔서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에는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 배우는 역할이 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배우러 오는 장소다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물어보시거나 내가 부족해서 이거 못했네 하고 좌절감을 느끼실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그랬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결국엔 도움치료사는 치료사도 도움을 받지만 도움치료사인 임상 선생님의 여러 선생님들 도움을 받는 역할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에 전제 조건으로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항상 우리는 필요로 하고요. 도움을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모든 도움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는 모두 즐거운 드라이아이!